어제 기각 결정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유창원 판사가 892자 이제 기각 결정문에 아까 이제 처음에 짚어드린 부분은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인 것이고, 두 번째 카테고리에 유 판사가 이렇게 적어요. 증거 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적죠. 이렇게요. 위증교사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 유 판사가 보는 판단의 기준인 것이죠. 내용인 것이죠.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주변 인물에 대한 부적절 개입,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피의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라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구속까지는 필요가 없겠어요.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납득하기는 좀 어렵죠. 일단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물적 증거에 대한 인멸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을 맞추는 그 증언을 바꾸는 부분도 증거 인멸로 평가를 하는데, 위증 교사를 한 게 인정됐는데 증거 인멸에 염려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가? 그 증거 인멸에 대해서 위증 교사는 경기지사 신분에서 직접 했던 게 육성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염려조차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 저희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앞뒤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조직적인 개입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라고 했으면 사실 의심스러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반 사건 같으면은 증거 인멸 우려로서 평가돼가지고 발부가 돼요. 근데 거기서 한다는 게 더 나아가가지고 이재명 대표까지의 직접 증거를 얘기하는데, 이 결정문을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 나온 거 하나만 직접 증거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다 간접 증거로 보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 CCTV 영상이나 녹취 육성 담긴 거 아니면 인정 안 하겠다 그러면은 허들이라는 게 사실 누구도 넘지 못하는 허들을 만들어 놓은 게 돼요. 이거는 여태까지 결정 레하고 선례하고 맞지 않고 법리에서도 단정, 단언 이런 표현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건 설명을 드리자면 법에서도 혐의에 대한 소명이라 그러는데 본안에서 유죄가 되는 건 한 90% 이상의 확인이 됐을 때 유죄가 나오고, 영장 단계에서는 한 7, 80% 되면 소명이라고 보는데 지금 단언은 확신의 영역이거든요. 허들을 굉장히 높였고, 여기에 대해서 단언이라는 것도 누가 단언을 하라 그랬나요? 지금 논리가 역으로 갔어요. 단언을 못하겠으니 우려도 없다. 우려가 있으니까 발부한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단언까지 못하겠으니까 우려도 없다. 이건 사실 앞뒤는 맞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굉장한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이게 지금 혐의 벗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앞뒤 맞지 않고, 제가 보기엔 본인이 만들어 놓은 폭탄에 시한 폭탄에 그 카운트다운을 조금 연장시켰을 뿐이지 뇌관을 결코 제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제 또 반박을 어제 했는데 이런 것이죠.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 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적절 개입 의심할 정황이 있다라고 판사가 인정을 하면서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아니 이것은 앞뒤가 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검찰의 시각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장해찬 최고 모시기에는 이런 표현들이 좀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기각 결정문에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단정하기는 어렵다.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들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사법방해 상당한 개입 정황이 보이나 직접적 관련성을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는데, 대표적으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이 교도소 접견에서 당 윗선에서 요구한다라는 말을 분명히 한 게 또 다 녹취되지 않았습니까? 그 윗선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최고위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누구죠? 유창훈 판사가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허들을 높게 세웠다는 구자룡 변호사님의 발언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이 정도 정황과 진술과 의심의 사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증거인멸 우려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위증교사 혐의까지 소명됐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대체 누가 증거인멸 우려를 판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저는 이 판결의 부당성이나 논리적 모순,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예. 다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판결을 우리가 법치주의에서 인정하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법리적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검찰이 냉정하게 결정하겠죠. 예. 다만 그러면 이 결정을 인정할 때 위증교사 혐의 소명 이거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대답할 거냐. 피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유창훈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위증교사 혐의 서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은 아예 무언급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그러면 장해찬 최고가 지금 우리 민주당의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나와 계시잖아요. 직접 한번 질문 뭐 어떤 걸 좀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권 비대위원은 상식적인 분이니까 사실 상식적인 이 분이시니까. 친명계가 나왔으면 제가 좀 더 세게 말을 했을 텐데 아. 어쨌거나 위증교사 혐의만으로도 이게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고요. 가중처벌이 되면 본인이 부인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혐의에서 위증교사를 하면 가중처벌이 돼서 징역 3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판단인데 네. 이 혐의 소명에 대해서 그럼 이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던가 어허. 아니면 이 부분은 인정을 하든가 뭔가 입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은 이 부분이 그냥 없는 것처럼 아예 무시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이건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드리는 장 거죠. 최고가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게 이거죠.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네. 부분에 대한 거. 근데 법원을 존중하면 저 문장도 존중하는지 민주당의 지도부가 공식 입장을 내야 될 겁니다. 혹시 권 비디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뭐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될 거지 않습니까? 아마 검찰은 기소할 것이고 그럼 본안 재판에서 다투면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재판에서. 근데 어쨌든 예. 이 사안을 두고 검찰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계속 법원을 공격하고 판사를 공격하는. 근데 이 유창훈 판사는 사실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래구 상임이사와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을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입니다. 예. 그럼 그때도 뭔가 잘못됐던 겁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판사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 법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저는 설득력이 적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이 사안의 핵심은 백현동과 그리고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법원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근데 증거인멸 우려 관련해서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이 두 사안이 사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관련자들은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은 검찰처럼 예. 별건 수사를 하거나 먼지털이 수사를 해서 어떤 피의자나 누군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협박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에게 민주당이 지금 달리 어떤 강압을 할 권력이 없어요. 권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예. 그냥 어떤 관련자들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예. 야당 대표를 구속해서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여전히 무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무리스럽다. 예, 조 의원님. 예, 두세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오늘 아침이죠. 결정으로 인해서 작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본인의 발언과 또 이것을 반기는 민주당 의원들 솔직히 하루 정도는 기뻐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구속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가 다 풀려났으니까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마치 모든 혐의를 벗은 것처럼 이렇게 기뻐하는 이 장면들이 예.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에서 이제 만에 하나 유죄 판결을 나오면 그 효과가 더욱 극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예.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 소명이 인정된다라고 했으면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이것들이 이제 유죄 판결이 났을 때 이재명 대표의 지금 발언들과 오버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거 좀 본질적인 문제인데 본질적인 아주 문제. 중요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지금 우리 제도 안에서 유창훈 판사의 그 권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논리적인 질문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매우 큰 이런 구속에 관한 결정을 한 명의 판사가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업무의 부담상 이렇게 한 명이 할 수밖에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파장이 이렇게 큰 사건을 한 명의 판사가 그 위아래 아무 동료들의 이런 평가나 검토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게 맞는가? 제도적 검토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건을 별개로 해서요.
이것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제도를 예. 국회가 디자인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원에도 꼭 요청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이제 앞으로 여러 별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 속도감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를 내라. 지금 영장 기각 뭐 판결 여부로 이렇게 나라가 들썩일 정도입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이 빨리 결론이 나야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지난 김명수 재판부 사법부가 너무 지각으로 판결을 예. 하는 바람에 사회적인 피해가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새 사법부는 좀 속도감을 내주시기를 정말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항상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에 이제 어떠한 판단이 내려지고 여야 정치권이 막 공방을 주고받죠. 지금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의 대명제는 이런 것이에요. 법원,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가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그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뭐 이런 대명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법조인이신 구자룡 변호사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정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권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법원의 판단은 무조건 옳다 그러고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 자체를 묵살하거나 내 생각까지 개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것은 항리적, 법리적 측면에서의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1, 2, 3심으로 다시 판단하는 게 하는 것 자체가 그 판사의 판단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지금 결정이 나왔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듯이 얘기하는 거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헌법을 잘못 생각하시고 상대방을 윽박지르거나 입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유창훈 개인에 대해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 법리와 형법 조문에 따라서 지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헌법에서도 허용되는 내용이고 예. 그리고 권재용 비대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뭐 강래구 감사나 이런 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잘하셨어요. 그 기준대로 했으면 어제 같은 결정문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기준으로 안 하셨잖아요. 그런 단언안에 어쩌네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선례들 다른 판사의 판결들하고 비추어 봤을 때 어제 것이 유독 이상하니까 법리와 여태까지 선례하고 안 맞는다는 항리적 법리적 측면에서의 비판을 드리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법원을 뭐 공격한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게 오히려 법원의 어제 결정을 통해서 혐의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럼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요.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검찰에 대해서 뭐 파면해라, 한동훈 장관 파면해라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 부분은 본안에서 다툴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그냥 아무 책임 없이 넘겨놓으면서 예. 당장 한동훈 장관 파면하고 검찰에 책임을 묻겠다. 다른 수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이건 앞뒤가 모순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